안녕하세요. 한중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바로 점점 더 강화되는 여권 통제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자유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도 한때는 당연했던 해외여행의 자유가 이제는 특정 계층에게는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중국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중국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중국의 이런 변화가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여권을 즉시 반납하라는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블로거는 라오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여권을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여권을 제출하라는 것이 인권 침해처럼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원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여행할 계획이었지만 여권을 빼앗기면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出国有的地区连护照都不给你办了，还出什么国？以前出国是准备好护照，再就是钱。现在呢，钱有了，护照难办了。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한 비자 컨설턴트 블로거는 아직 여권이나 홍콩 마카오 여행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에게 서둘러 여권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는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질문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인력과 자산 유출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고 언급됩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거나 사업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은 공무원, 교사, 국유기업 직원 등 체제 내 인력에 대한 여권 몰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출국 통제가 현저하게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소우, 광시, 샨시 등 여러 지역의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업 부서 책임자들은 여권과 홍콩 마카오 여행 증명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급 공무원조차 개인적으로 여행 서류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 통합 여권 회수 제도는 올해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인 郭 씨는 해외여행을 하려면 소속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서장 이상의 책임자 서명을 받은 후 인사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앙 국유기업의 일선 부서 책임자인 류 씨는 해외 출국 전 한 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출국 사유, 동반자, 목적지 등 상세 정보를 명시해야 했다고 합니다. 신지 방문의 경우 추가 양식까지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는 몇 년 전에는 없던 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권 몰수는 공식적으로는 통합 관리라고 불립니다. 이는 해외여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출국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신청 시 항공편 번호, 출발 시간, 구체적인 목적지, 매일의 일정, 숙소, 방문 장소, 동반자, 심지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승인이 날지, 혹은 승인이 날지 안 날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항공권이나 숙소를 예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한 블로거는 여권 제출 요구 때문에 은행의 모든 입사 제한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다수에게 안정적이고 훌륭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은행 총본부 자리를 포기한 이유가 바로 여권 제출 때문이었다고 밝히며 안정성보다 자유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권 통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출국 자유를 승인제로 바꾸어 사실상 국가의 문호를 봉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변호사는 여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부여한 출국 증명서이지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기관의 명의로 시민의 출국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老师的护照应该放在哪里？国家出入境管理法规明文规定，护照就应该放在老师自己的手里。可是现如今，好多地方老师、医生这些本该拥有自己护照的人，却把护照交到了学校，交到了教育局，导致想出国走一走、长长见识都出不去。这种层层加码，这种变相管控老师的行为，真的该改一改了。 그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기관에게 여권을 돌려주는 것이 상이되며 체제 내 인력의 충성도에 대한 보상이 되지만 체제 밖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부패한 관리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문명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 중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실제 말레이시아에서 줄을 서지 않고 난동을 부린 중국인 커플의 사례가 언급되며 이는 중국인 전체의 해외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지적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를 다니는 반면 평범한 교사나 의사 같은 사람들의 여권은 압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받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현재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 가치를 침해하며 국가 발전의 동력을 잃게 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폐쇄 정책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며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과연 우리 한국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경제적 영향입니다.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 의존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인재와 자본 유출을 막으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중국 내 경기 둔화의 신호탄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인적 교류의 변화입니다.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은 그동안 한국 관광과 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권 통제가 강화되면 이들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한국 방문이 사실상 막히면서 민간 외교나 문화 교류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 산업의 침체를 넘어 양국 국민 간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관계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폐쇄적인 정책은 단순히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여권 통제 강화는 단순한 인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외부로 드러난 단적인 예이며 그 여파는 우리 한국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략적 통찰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한중인사이트였습니다.